안녕하십니까.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시각화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삼성전기 옥창수 프로입니다. 저희는 저와 정순우 프로 그리고 김강희 프로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저희가 근본에 발표할 내용은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진행할 건데 파이썬 크롤링과 점프 텍스트 익스플로러를 활용하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 분석의 정의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데이터 게더링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약간의 시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 분석 정의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스트 분석이란 대량의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AI 또는 언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패턴과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이것은 MBTI의 ISTJ를 검색한 이후에 상위 10개의 키워드에 대해서 바차트로 구현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현된 키워드에 대해서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하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근본에 진행할 내용도 이런 부분과 동일한데 약간의 차이 나는 부분은, 이 데이터는 캐글의 MBTI 데이터이지만 저희는 네이버 블로그를 직접 크롤링하여 ISTJ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점프를 활용하여 바차트와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를 표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분석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스트 분석이란 텍스트를 읽고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말합니다. 텍스트의 정보를 분류, 추출하고 그렇게 추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감정과 패턴, 관련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텍스트 분석의 목적입니다. 텍스트 분석을 하기 위한 텍스트들의 출처는 이메일과 SNS, 제품 리뷰 등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은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SNS와 블로그, 뉴스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정형 데이터는 인간이 직접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파이썬 코딩, 딥러닝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텍스트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50억 명이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59%를 차지하는 엄청난 숫자인데 그중 49%가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SNS 블로그에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데이터의 80%는 unstructured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분석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프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structured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나타나는 데이터는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그래프를 시각화한다든지 아니면 통계적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unstructured 데이터의 경우에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다양한 플랫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구글, 카카오, 네이버, 페이스북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각각의 플랫폼에 들어가서 크롤링하는 작업들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 처리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게더링하기 위한 크롤링이 필수적이고 그 이후에 감정 분석이나 다양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딥러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작업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코딩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 점프를 활용해서 텍스트 익스플로러의 기능을 활용한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텍스트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요구사항이나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SNS에 글 형태로 나타냅니다. 또는 리뷰 형태로 다양한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업은 진정한 고객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진정한 고객의 니즈와 고객 불만을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이윤 추구 또는 기업이 가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 분석을 한다면 고객 요구사항을 얻기 위한 다양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망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객이 원하지 않는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망합니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진정한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한다면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텍스트 분석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정 분석과 그리고 주제 탐색, 그리고 문서 분류와 같은 다양한 일들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근본 프로젝트는 이런 데이터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텍스트 데이터 분석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게더링합니다. 내부의 경우에는 기업 내부의 자료를 활용하면 되지만 다양하게 떠돌아다니는 외부의 데이터를 필수적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외부에 있는 데이터가 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나 뉴스, 리뷰의 댓글과 같은 것들을 크롤링을 통해서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점프 익스플로러 또는 코딩을 통해서 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은 토큰화, 품사 태깅, 형태소 분석, 불용어 제거와 같은 다양한 스텝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분석을 진행합니다. 키워드 추출과 문서 요약,
감정 분석, 토픽 분석, 군집화 등의 다양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얻게 된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여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희 근본 프로젝트의 텍스트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게더링은 파이썬 코딩을 활용하여 크롬 웹 드라이버에서 내부에 들어가서 블로그에 데이터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렇게 얻게 된 데이터에 대해서 전처리 과정과 텍스트 분석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이 두 가지 절차는 모두 점프 텍스트 익스플로러를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를 진행했는데 이 시각화 또한 점프의 텍스트 익스플로러를 활용한 오드 클라우드를 지출하고 그래프 빌더를 활용하여 바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점프 익스플로러를 활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글로 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ONLP와 같은 별도의 자바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그리고 특정한 경우 자바 환경 설치가 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점프 17부터는 텍스트 익스플로러에 한글이 지원됩니다. 별도의 CoNLP와 같은 자바 환경 설치가 불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oNLP와 없이 한글 형태소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코드 없이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점프로 텍스트 분석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게더링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게더링은 구글 콜앱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구글 콜앱을 활용한 파이썬 코딩을 통해 블로그 상위 150개 URL을 크롤링하였고 포문으로 URL을 접속 후 블로그 본문을 크롤링해서 엑셀로 저장하는 절차를 거쳐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콜앱에서 크롤링을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가상 환경들을 구성하고 그리고 크롤링한 키워드를 입력받은 이후에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가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추출해냈습니다. 근본 분석한 데이터는 MBTI 중 ISTJ를 입력한 이후에 ISTJ라는 주제로 글을 적은 150개의 블로그의 데이터를 모아서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점프 17에 복사를 합니다. 16버전 이하의 경우에는 한글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만약 데이터를 넣더라도 한글은 나오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넣은 이후에 컬럼 인포메이션에서 모델링 타입을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모델링 타입이 최초에는 노미널 값으로 들어가 있지만 unstructured 텍스트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 이후에 애널라이즈에서 텍스트 익스플로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분석을 진행할 컬럼을 선택하면 되는데 저희는 컨텐츠를 unstructured 데이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컨텐츠를 입력한 이후에 디스플레이 랭귀지를 코리안으로 선택해서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익스플로러가 실행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한, 고, 의, 니다, 인, 수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출력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 없는 데이터는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add stop words를 등록을 합니다. Shift를 누르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선택한 이후에 add word를 한다면 한 번에 많은 수의 불용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각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각화는 텍스트 익스플로러의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하였습니다. Show 워드 클라우드를 선택하면 저희가 원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이상한 워드 클라우드가 나타나십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워드 클라우드의 레이아웃, 센터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워드 클라우드의 컬러링의 arbitrary 컬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이는 이 부분은 센터들을 선택한 결과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arbitrary 컬러를 선택하면 각각의 단어에 따른 색깔을 자동으로 선정해 주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워드 클라우드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프 빌더를 활용한 바차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점프에 오른쪽 클릭을 한 이후에 Make into Data 탭을 하면 별도의 시트로 데이터가 빠집니다. 별도의 데이터로 빠지면 그래프 빌더를 선택하고 그리고 X축에 term, Y축에 count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차트가 나옵니다. 너무 많은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나타내면 신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X축에 마우스 클릭을 한 이후에 ordered by count descending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단어 숫자에 따라서 descending 형태로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로컬 데이터 필터를 선택한 이후에 카운트를 선택하고 카운트 값을 수정해서 표시하는 텀 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를 100일을 선택하면 총 10개의 텀이 선택되기 때문에 100일을 입력한 이후에 카운트를 컬러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전드의 카운트 값이 나오는데 제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레전드를 더블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온 다음에 컬러 테마를 제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해 줍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은 숫자의 데이터가 있었지만 상위 100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형태로 단어가 많은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치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차트의 경우 상위 10개의 항목에 대해서 단어 숫자에 따른 바차트를 그리면서
어떤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점프 익스플로러를 간단하게 실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크롤링을 통해서 모은 데이터들을 점프에 넣어 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컬럼 인포메이션에 기존에는 노미널이 되어 있는데 unstructured 데이터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Analyze에 텍스트 익스플로러를 선택해 주면 이렇게 텍스트 익스플로러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컨텐트를 텍스트 컬럼 입력하고 코리안으로 변경해 주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불용어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add starboard로 하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dd starboard를 통해서 필요없는 데이터들을 없애주었습니다. show word cloud로 변경하면 word cloud가 나오는데 저희가 원하는 형태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센터들을 누르고 그 이후에 컬러링에서 arbitrary 컬러를 선택하면 제가 원하는 형태로 word cloud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차트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make into data table을 선택을 하면 별도의 데이터 테이블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 빌드를 선택하고 이렇게 그래프 빌드를 선택한 이후에 y에 카운트를 넣고 x에 텀을 집어넣은 다음에 바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order by에서 count descending을 선택하면 descending 형태로 데이터가 정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local data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count를 선택하고 10개 정도 나타내기 위한 숫자를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총 10개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count에 컬러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레전드를 더블 클릭하고 컬러 테마를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옵니다. 좀 더 신성을 높이기 위해서 레이블 바이 밸류를 선택하면 각각의 단어에 따른 숫자와 컬러의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시각화의 시연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